특히 이미 지명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후보가 이 두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그게 우리나라 반미운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이종석을 임명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우리 입장으로 자꾸 김정은을 보면 안 된다. 신념적 친북 종북 학자입니다. 반미 인사의 심볼 김민석을 총리로 하는 것과 이종석 같은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는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자,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를 비판하면서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인물들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이제 임명이 된다면 대미 외교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거라는 비판을 김문수 전 후보가 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국익 차원에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돼야 되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런 얘기를 딱 한 거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인사라는 거는 분명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외신들이 그 소식들을 국제적으로 쏟아내면서 실은 꼭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장과 단락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친중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인가. 또 너무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가 있다라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외신들이 빼놓지 않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다고 판단하진 않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녹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국가 수반을 총괄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인데 여기에 어떤 반미 운동의 이력이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게 보내는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 중에서도 대북 정책과 또 북한의 우리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안보기관인데 여기에 또 조금 대북 유화적인 그런 인사가 임명된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균형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또 한미 관계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일부 우려를 지금 뭐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김문수 전 후보께서 본인 선거의 패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해단식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건 좀 아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중에 얘기 나왔던 사건들은 이미 한 40여 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이미 그분들이 생각이 지금 그때 그 40여 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미 많은 이 국정 참여를 통해서 사실상 검증이 끝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쪽 방향에 있다라고 몰아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외교는 그동안 우리 역대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든지 강조해왔던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다라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지금의 그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한미 동맹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모든 국정을 가져가겠다라고 이미 후보 시절에 밝히신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대통령실의 어떤 어제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